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통계입니다. 글로벌 합계 148만 7,870명, 미국 43만 4,791명, 뉴욕 14만 9,389명, 뉴저지 4만 7,437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 무더위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며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될 것을 예측하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 상승하는 기온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은 가운데 과학자들은 따뜻해진 공기가 결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NAS의 한 위원회는 백악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면역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사용할 충분한 양을 확보할 때까지 주요 의료용 보호장구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어제 두 곳의 연방 정부 기관이 발표하였습니다. 관세 국경보호청과 연방재해본부는 인공호흡기, 의료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어제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 물자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처해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N95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스크 제조회사인 3M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하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남미에 이 마스크를 계속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M 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와 남미의 N95 마스크의 수출을 계속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필수 업종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필수 업종 종사자가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필수 업종 종사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필수 업종 종사자가 무증상인 경우에 한하여 출근 전에 체온을 체크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근무 중 가능한 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몸이 불편해 보이고 작업장에 환기를 자주 하는 종업원을 고용주가 귀가시키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수 업종 종사자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의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일하는 필수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만 5천 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히어로스 펀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전격적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선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실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경선 초반에 선두를 달렸으나 지난 2월 말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위를 내준 데 이어 3월 3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승기를 빼앗긴 뒤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후 민주당 진영 안팎에서 대선 포기 압력을 받아왔으며 결국 이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그의 꿈을 접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되었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모두 공화당으로 오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바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편 샌더스 상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월스트리트에 전해지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3.44%,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 3.41%, 나스닥 지수 2.58%가 각각 상승하며 뉴욕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든 납세자와 16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5일까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게 먼저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그 대상은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IRS에 은행 구자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혜를 은행 송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이 적어 2018년과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IRS에 은행 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우선 대상은 연소득 10,000불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수표 발송 시기는 4월 말부터 7월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지급 금액은 연소득 75,000달러 이하의 성인은 1,200달러, 17세 미만의 자녀는 500달러로서 2인 자녀 가정에 3,400달러가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 지원금은 비과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해 미국에서 1,44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금융회사의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자 등 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6월의 실업률이 13%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이미 2월에 3.5%에서 3월에 4.4%로 가파르게 올랐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월 셋째 주 330만 건, 넷째 주 665만 건을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공표될 예정인 4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 소식입니다. 중남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으면서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신속한 대규모 검사 대신에 봉쇄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된 국가들이 앞다퉈 봉쇄 조치 완화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점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현재 내려진 봉쇄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 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가 빠르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상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개최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 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의료물자 지원 등에 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내려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요즘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많은 것을 잃고 있지만 대신에 따뜻한 마음을 얻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9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